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전두환. 피노키오처럼 코가 삐죽이 튀어나오게 길게 그린 전두환. 사과 속에 박정희 전 대통령, 본인의 아버지기도 한 사과요. 사과 먹는 사과. 그 속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 그림을 넣은 그 사과를 들고 있는 현 대통령. 29만 원짜리 수표 왜 나만 갖고 그래? 또 히틀러처럼 그려진 이명박 전 대통령. 이런 것들. 높은 사람이 입은 붓끝에, 손끝에 걸리면 다 치도곤을 당하고 풍자와 해학, 골개, 페이소스란 이런 거다. 이런 거를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시죠. 팝 아티스트 이하 작가님 연결했습니다. 이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팝 아티스트라고 소개 말씀했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팝 아트를 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요. 굳이 따지면은 팝 아트가 맞고, 그거는 제가 아니라 예, 기자님들이나 평론가들, 네, 수용자들이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작가께서는 이 팝 아티스트라는 장르 구분이나 이렇게 레테르 닉네임, 분류를 해서 붙여주는 거에 별로 그닥 썩 동의는 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평단에서는 이렇게들 부르고 있어서 일단 그걸 여쭤봤고요. 자,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개그 콘서트의 민상토론이라는 정치 사회풍자 코너가 있는데 그거 이제 한번 방송 못 나갔고 좀 혼도 났고요. 그리고 오늘은 MBC 예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이 메르스 관련해서 풍자를 너무 세게 했다, 정부 불신을 조장했다 이래가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흔히들 방심위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행정 지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하는 시사 관련 세태 풍자 이런 것들 항상 문제가 되어 오는데 정치적으로 꼭 묘할 때 이게 꼭 문제를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풍자에 대한 뭔가 좀 탄압 또는 박해 이런 게 시작된 것 같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평소에 풍자, 꼬집기 하면은 대가이신 이 작가께서는 이런 편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정말 이거 한심합니다. 혼내는 거요? 네, 못하게 하는 거. 이거는 못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민주주의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표현의 자유입니다.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제가 보면은 군사 독재 시대 이후에 몇 개 정권을 거쳤잖아요. 네. 보면 제가 볼 때 가장 심하게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 게 지금 정권 같습니다. 네. 아마 제 생각에는 권위주의 시대 또는 군사 독재 시대 사고 방식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폰이나 인터넷이나 컴퓨터나 이런 상호 소통하는 기계들이 있거든요. 예. 인터랙티브한 세상인데 이런 시대에 어떻게 그걸 막을 수가 있어요? 막으려고 하는 게 바보죠. 네. 작가님. 네. 풍자가 뭡니까? 풍자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당대 시민들이 가진 의식에서 출발합니다. 네. 당대 시민들이 갖는 상식, 이데올로기, 가치관, 관습, 습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존 스토리를 사용하기도 하고, 패러디하기도 하고, 또 특정 인물이나 상품을 가지고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는 은유의 방식으로 이렇게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거. 이런 건데, 중요한 거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보편 타당한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어야
풍자의 조건이 되죠. 아, 메시지가 꼭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하 작가께서 그리신 거죠. 그 피노키오 코처럼 삐죽이 길어진 전두환 씨 사진, 그림. 네네. 이제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코를 길게. 네.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어떻게 보니까 저한테는 히틀러처럼 보이던데, 제가 맞게 봤습니까? 네. 그거는 뭐하러 이명박과 히틀러의 유사성이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독재자죠. 아, 독재자. 네. 근데 이명박 이후에도 또 더 강력한 독재 뭐 이런 게 나왔다는 얘기가 시중에 파다해서 하나 더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누구, 다시요? 잘 안 들립니다.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도 네네. 이명박 대통령과 더 강력한 독재, 네. 전제적, 아주 독보적인 분이 나오셨다. 이런 말이 시중에 파다해서요. 네네. 그림을 또다시 그리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많이 했어요. 우리 이하 작가께서 굉장히 많은 풍자 작품을 내셨습니다. 특히 현 대통령 관련한 작품은 유명했죠. 네. 많이 힘든 점이 있으셨을 텐데 우선 네. 본인께 이런 말씀을 드리긴 뭐하지만 저희가 텔레비전 보여주는 매체가 아니어서 보여주는 네. 것 같으면 이럴 때 이렇게 자료 화면으로 처리하면 참 좋은데 이 작가께서 본인의 작품 대표적으로 꼽고 싶은 거 이런 거 좀 들어주시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고초나 제재, 불편한 점, 불이익을 받으셨는지도 함께 좀 버무려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많죠. 재판정에 간 것도 한 30번 되니까요. 네. 30번이요? 네네. 오. 재판정에 간 것만. 기소된 것도 대여섯 번 되고요. 예.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이런 것까지 합치면 아무래도 제가 현 대통령을 그린 게 가장 유명해진 것 같아요. 예. 맨 처음에 현 대통령을 그린 게, 대선 있기 전에요. 그 후보였던 시절에 백설공주로 표현한 그 작품을 부산에 붙였었죠. 그때, 그거는 선거법으로 기소됐습니다. 나중에 대법까지 가서 무죄가 나왔고요. 무죄. 그 다음에 이제 댓글 대통령이라 해서, 네. 군복을 입고 계시고, 새마을 모자 쓰고 있고, 배경에는 이제 댓글이라는 글씨가 막 써 있어요. 예. 이거는 기소가 안 됐어요. 오. 그리고 작년 10월 22일로 기억하는데 그때 제가 지명수배 전단 미친 정부를 지명수배한다. 네. 이런 전단지를 만들어서 살포했는데 이거는 혐의가 5개 걸려서 기소됐어요. 그래서 현재 재판 진행 중이고요. 네. 혹시 그게 현주 건조물 주거 침입죄인가 그거 맞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5개였어요. 광화문에 있는 면세점 빌딩 옥상에 가서 이렇게 뿌리신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5개가 걸려 있다고요, 제목이? 네네. 뭐예요? 건조물 침입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범죄 위반, 광고물 보호 위반, 그다음에 범죄 행위 교사죄, 그리고 하나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작품 자체를 시비 삼은 건 시비는 못 삼던가요? 예, 그거 갖고는 뭐라 한 거래. 그거는 이제 건수가 걸릴 게 없으니까 다른 아주 이상한 형법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겁니다. 그럼 주거 침입죄면은 건물 주인이 고소를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알기로는 그 신고한 분이 없어요. 신고를 안 해도 이렇게 다 지켜주는군요. 그런가 봐요. 예. 그리고 5월 16일 날, 네. 한 달 반 전에, 제2의 5.16 혁명이라는 프로젝트로, 네. 김정은 헤어스타일 하고 있는 현 대통령 전단지를 살포했죠. 네. 이거는 지금, 경찰 수사까지 끝났는데, 네. 이것도 기소될 것 같아요. 기소될 것 같으면서도 계속 그리시는 이유는 뭐예요?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이건 무죄고요. 첫 번째 이유는 이거 무죄입니다. 이거 죄가 아니에요. 네. 헌법에는 분명히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법보다 중요한 거는 자기 양심과 신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의 양심과 신념을 예술가로서의 양심과 신념을 배신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하. 그러시군요. 마지막 방금 답변에 그 마지막 문장이 아주 확 머리에 다가오는데. 방금요. 네. 어떤 청취자분께서 네. 이하 작가님의 아래 작품이 마음에 든다. 그 아래 작품 제목을 써주셨나요?
아, 이게 오드리 헵번인가요? 보라색 가발 머리처럼 하고 있는. 아, 오드리 헵번인데. 굉장히 이쁘게 생겼네요. 아, 저 독재자만 되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린 작품이 한 500점 되거든요. 기분이 좋으실 때는 이렇게 예쁘게도 표현해 주시나 보죠? 오드리 헵번이요? 예. 뭐, 보라 오드리 머리를 하고 있는 오드리 헵번. 오드리 헵번 작품은 눈물 시리즈에 있는 작품이에요. 아, 그런가요? 근데 예, 아무튼 이 청취자분의 얘기는 이 작품이 특별히 마음에 듭니다. 작가님 작품을 개인적으로 구매할 수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네, 지금 전시하고 있는데 전시장 오셔서 사가시면 아, 전시 중이시군요. 예, 현재 쌉니다. 지금 전시 어디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실까요, 잠깐? 부천에 아트 포럼리라는 그 문화 공간이 있어요. 네. 경기도 갤러리는 부천. 네, 부천. 아트 포럼리. 아트 포럼리. 거기 7월 18일까지 전시 중인데 거기 오드리 헵번 작품이 있어요. 아, 제가 그렇군요.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25만 원씩 팔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생각보다 비싸지 않고요. 작가님 여러 가지로 유명해진 이 작가님 명상에 비하면 그림은 그러고 없고. 아, 저는 제 작품을 사는 분들은 부자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싸게 팝니다. 아,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의 견해는 5월 5일 이후에 새 작품이 없으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뭔가 방해를 받거나 탄압, 혹시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 5월 달부터 그 개인전 준비하느냐고 정말 힘들었어요. 아, 네. 그 작품이 150점이 걸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150점 거느냐고 굉장히 힘들었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경찰 조사 받고 검찰 조사 받으면서 알게 됐는데, 예. 지독하게 이거 뒤지시더라고요. 어디 뒤져요? 폰이나 페이스북이나 계좌나 그런 데를,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이거를 저 말고 이렇게 뿌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조직 사건으로 하세요. 저하고 일면식도 없는 분들인데, 예. 이게 이제 그 어떤 조직으로 하세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세력이 돈을 대서 이런 행위를 조직적으로 하는 줄 아세요. 이 작가에게 저한테 경제적 후원을 해주고 이 작가는 계속 그림만 그리고 또 이걸 대량으로 사거나 유통 확산시킨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활동하기가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어려운 게 있어요. 예. 그러면 되게 조직도와 그림이 나와가지고 네. 수괴, 총책 그 밑에 누구 이렇게 쭉쭉쭉 수계를 보세요. 아, 우리 이 작가님을. 네. 그럼 제가 지금 범죄 예비단체의 수괴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조심하셔야겠어요. 이거. 그러면 질문 톤을 갑자기 좀 바꾸겠습니다. 네. 자, 표현의 자유도 지나치면 안 된다. 이런 일각의 주장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풍자 전문 작가로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것까지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가지고 막 장난치고 이러는 거, 김대중 전 대통령 가지고 막 장난치고 그러는 거, 저는 그런 것까지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법보다 무서운 게 있습니다. 뭐죠? 박성한 대중들의 평가입니다. 아하. 예를 들면은 요즘에 어떤 그 치킨 회사에서 내내 치킨인가 예. 노무현 전 대통령 가지고 했다가 지금 박살이 났거든요. 네, 그걸 삭제하고 사과하고 그러던데. 네. 그리고 저 수방직 공무원인가 이분이 일배 인증했다가 잘리고 이렇게 됐거든요. 네. 이건 법이 건드린 게 아니거든요. 이건 대중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만든 것이 걔들처럼 장난삼아 만들었다면 저 진작에 끝장났을걸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상식과 가치가 그리고 그 메시지가 없으면 박살이 납니다. 그럼 제가 조금 삐딱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하 작가가 그린 것은 각성된 대중들로부터 평가받는 이른바 작품 그리고 풍자의 전형이고 내내 치킨의 그 직원이 했다는 서민 치킨 하면 서민 그다음에 서민 하면 노무현 이게 연상이 돼서 닭다리 노무현 이렇게 해가지고 해봤는데 지금 네티즌들로부터 문매를 받고 회사가 바로 꼬리를 내리고 납작 사과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냥 그림만 놓고 보자면 그것도 풍자 내지는 그러니까 치킨과 노무현이라는 서민적 의미를 매칭한 그냥 미술 작품으로 보아줄 수도 있지는 않나요?
그게 이게 예술 작품으로서 검증이 될 만한 어떤 형식의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이거는 너무 뜬금없이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것이 어떤 작품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예. 그게 어떤 검증된 형태여야 됩니다. 검증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자료로 만들어서 전시를 하거나 뭐 이렇게 또 계속 이 작업을 계속 지속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뿐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죠. 예. 너 짱돌로 찍어버릴 거야. 뭐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저한테 와서 그게 짱돌로 찍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많은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노무현 대통령이 닭다리 들고 있는 것이 어떤 조형적인 작품으로서 평가받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건 지금 미학적, 작가적 관점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네. 독자들, 대중들의 수용 태도를 보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제가 볼 때도 그렇고 대중들이 볼 때도 그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베라는 곳에서 그런 걸 하지 않고, 이게 네. 가정법 질문인데요. 일베라는 거에서 그런 걸 쓰지 않고 그냥 어떤 아마추어 동호인이 그런 걸 하나 올렸다. 그러면 네. 그것도 지탄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마추어가 그런 걸 올렸다. 근데 일베하고는 그거는, 상관이 없는 네. 거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네네. 자기가 그 작품을 만들었을 때는 그 책임까지 자기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유거든요. 누구나 다 가지고 뭐 노무현 대통령이든 저 김대중 대통령이든 박근혜 대통령이든 누구나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누구나 다 풍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만들 수 있죠. 네, 하지만 네. 그 책임은 자기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면 안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나는 그건 명확히 반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마침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치킨집 광고라고 할 수도 없고 직원이 올렸다는 그 사진에 대해서 그냥 견해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네. 어쨌거나 소재나 주제에 있어서 금기 또는 터부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는 그 예술가들의 일관적인 경향 그리고 또 지향할 만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메시지와 각성된 대중들의 평가 그리고 작가의 최종적인 책임감 이런 네. 것들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또 하나는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예술의 근본을 보다 보면은 그 의식 그 네. 비주류 의식을 가지고 주류 의식에 이렇게 대드는 게 있어요. 그렇게 예,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게 또 예술의 숙명이고요. 네. 그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뭐 통일이나 여성이나 뭐 동성애나 인권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가진 그 비주류 의식 가지고 주류가 가진 의식들, 그 보수적인 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배드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장난삼아 만드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장난과 저항은 다르다. 네. 명확히 구분하라 이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풍자가 뭔지부터 30번이나 법원에 출정하시느라고 안 그랬으면 훨씬 작품이 많아졌을 텐데 그 점은 아쉽습니다. 네, 이하 작가님 모처럼 모셨고 인상적인 말씀들 고마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